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권백칠 위기무한후 열전 제47. 위기무한후 열전은 외척들에 대한 열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기 후 두영은 효문제 황후의 종형의 아들이다. 조상대대로 관제인 사람이다. 관제인 어디냐면은 대략 이 황하나루 근처 어딜텐데 이쪽 어딘가? 아마 뭐 어쨌든 그런게 있을거예요. 뭐 관제인 사람이다. 두영은 빈객을 좋아했다. 효문제 때 두영은 오나라 승상이 되었는데 병으로 사임하였다. 효경제가 막 즉위하였을 때 첨사에 임명되었다. 첨사라는 거는 황후하고 태자의 뭐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네요. 양나라 효왕은 효경제의 동생인데 어머니인 두태우가 그를 매우 총애하였다. 한 번은 양효왕이 입조하였는데 황제와 형제 간이었으므로 사사로운 술자리가 벌어졌다. 이때 황제가 아직 태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주웅이 무르익자 황제가 별 생각 없이 양효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10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제위를 양왕에게 전해야지. 태우는 이 말을 듣자 기뻤다. 그러나 두영이 술잔을 들어 황제에게 술을 올리며 말하기를, 천하는 고조 황제의 천하로서 부자간에 서로 전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의 규정입니다. 황제께서 무엇을 근거로 마음대로 양왕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태우는 이 때문에 두영을 미워하게 되었다. 두영 역시 그 관직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으므로 병이라고 칭하고 사임하였다. 그런데 태우는 이에 두영을 문적에서 삭제시켜버려 봄가을로 조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아버렸다. 효경제 3년 5화 초가 반란이 일으켰다. 아까 우리가 이겼던 5초 7국이 아니죠, 그죠? 황제가 종실과 두씨일족을 주를 살펴보아도 두영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었다. 이에 두영을 불렀다. 두영이 입조하여 황제를 아련하고는 병 때문에 중책을 맡기 부족하다고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태우 역시 부끄러워했다. 이때 황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는 발야로 위급한 시기다. 이때 왕손은 어찌 겸양만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왕손이라는 말은 왕손이 두형의 자라네요. 뭐 자를 이렇게 크게 지었대. 이에 두영을 대장군에 배수하고 금 1000근을 하사하였다. 두영은 곧 원앙, 난포 등 집에 머물러 있는 여러 명장 현사를 추천하였다. 또 하사받은 금은 궁전에 행랑에 진열해 두고 군리가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금은 하나도 없었다. 두영은 형량에 주둔하여 제나라 조나라 지역의 한나라 군사를 감독하였다. 7나라의 군대가 이미 다격화되자 황제는 두영을 위기 후에 봉하였다. 여러 유사들과 빈객이 다투어 위기 후에 의탁하였다. 효경제 때 매번 조정에서 큰 일을 의논할 때이면 여러 여루들은 조후, 즉 조후와 위기 후를 감히 자신들과 동등한 예로 대하려 하지 않았다. 조후는 아까 이제 5.7국인단을 진압할 때 공을 세운 사람이었죠. 아까 열전이 나왔었죠, 그죠? 효경제 4년에 율태자를 세워 위기후를 태자부로 삼았다. 그 후 효경제 7년에 율태자가 폐해지자 위기후는 여러 차례 간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자 위기후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남전의 남산 기슭에서 몇 달을 머물렀다. 남전은 촉당입니다. 촉당은 아니고요. 아마 장안 남쪽이 아마 이 근처이 땅이 싶습니다. 자세하긴 잘 모르겠네요. 여러 빈객들과 변사들이 그를 설득하였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다. 이라는 차에 양나라 사람 고수가 위기후에게 유세하여 말하였다. 장군을 능히 부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이십니다. 장군을 능히 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태우마마이십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태자의 스승이 되어 태자가 폐위되었는데도 간하지 못하셨고 간하였는데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병을 핑계로 조희를 아끼고 한적한 곳에 물러나와 입조하지 않고 계십니다. 조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녀를 칭하는 말이래요. 옛날에 이제 연나라하고 조나라 지역에 미녀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네. 조나라는 여기고요. 연나라는 여기죠. 여튼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여 의논하고 계시니 이는 스스로 황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령 두 궁궐에서 장군에게 분노한다면
여기서 두궁궐의라는 거는요, 그 동궁과 서궁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태후하고 그 황제인 경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물러나서 니 혼자 이렇게 놀다가 괜히 그 태후하고 그 누구예요? 황제 빡치면은 이 좆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위기우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마침내 몸을 일으켜 옛날과 같이 조회에 참석하였다. 도후가 승상에게서 해임되었다. 도후는 유사라는 사람이네요. 두태우가 여러 차례 위기우를 천거하자 효경제가 두태에게 말하였다. 태우께서는 어찌 제가 나 자리에 인색하여 위기를 승상에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라는 거는 두영을 의미하죠. 잠깐만요. 위기라는 사람은 경박하여 스스로 득이만만할 따름입니다. 경솔한 면이 많으므로 승상으로 써서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어렵습니다. 마침내 위기우를 등용하지 않고 걸릉 후 위관을 승상으로 삼았다. 요거는 장승상 열전에 나와있는 얘기죠. 무한후, 요까지가 이제 위기 후고요. 요건 되게 짧습니다. 열전이. 무한후 전분입니다. 전분. 무한후 전분은 효경제 황후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으로 장릉에서 태어났다. 효경제 황후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위기후가 이미 대장군이 되고 난 후에 바야흐로 위세가 더 높을 때 전분은 재랑으로 존귀한 신분이 아니었다. 재랑이라는 것은 뭐 호위병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난관들을 이제 총칭하는 말이 재랑이랍니다. 난관이라는 게 호위병이거든요. 그는 위기 후에 집에 드나들며 위기를 모시고 술자리를 함께하고나 했는데 꿇어앉고 일어서는 행동거지가 마치 자식이나 손자와 같았다. 효경제 만년에 이르러 전부는 차츰 존귀하게 되어 태중대부가 되었다. 전부는 언변이 뛰어났고 반우 등의 여러 책들을 공부하여 왕태후가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반우라는 거는 책 이름인데 황제의 사관인 공갑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근데 지금은 없답니다. 지금은 전해지지가 않는답니다. 효경제가 붕어하자 당일로 태자를 세우고 왕태후가 섭정하였는데, 이때 신하들과 백성을 누르고 달리는데 전분 문화의 빈객들이 낸 계책을 많이 사용하였다. 전분과 전분의 아우 전승은 모두 태후의 동생이라고 하여 효경제 후원 3년에 전분은 무한후, 전승은 주양 후에 각각 봉해졌다. 잠시만요. 무한후는 새로 정권을 잡아 승상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낮추어 빈객을 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명사를 추천하여 그들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위기 등의 장상을 누르고자 했다. 장상이라는 것은 장군과 재상들, 기존의 기득권들을 의미하죠. 건원 원년에 승상 위관이 병으로 사임하였다. 황제는 승상, 태위 등의 임명을 논하였다. 적복이 무한후에게 말하였다. 위기후는 존귀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 천하의 선비들이 평소부터 그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지금 막 일어나는 중이므로 위기후만 못합니다. 만약 황제께서 장군을 승상으로 사무리 하신다면 반드시 위기후에게 양보하십시오. 위기후가 승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가 될 것입니다. 태위와 승상은 존귀하기가 동등합니다. 잠시만요. 존귀하기가 동등합니다. 아울러 장군은 어진 인사에게 승상의 자리를 양보하였다는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무한후는 태후에게 애둘러 말하며 은연중에 황제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래서 위기후가 승상이 되고 무한후가 태위가 되었다. 적복이 무한후를 축하하러 가서는 조의를 표하면서 말했다. 군우께서는 품성이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합니다. 지금 착한 사람들이 군우를 칭송함으로 승상이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우께서는 장차 악한 것을 미워하실 것입니다. 천하에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이들 역시 장차 군우를 비방할 것입니다. 군우께서는 능히 악인도 겸하여 포용하여야 다행히 지위를 오래 보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곧 비방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후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위기후와 무한후는 모두 유학을 좋아했다. 유학이라는 건 이제 공자양문을 의미하죠. 유학을 좋아했다. 조관을 추천하여 어사대부를 삼고 왕장을 추천하여 낭중령으로 삼았으며 노땅의 신공을 맞아들여 명당을 설립하려고 했다. 노땅이라는 건 노나라 땅이겠지 뭐. 여로들을 자기들의 영지로 돌아가게 하였고 관을 폐지하였으며 예법에 따라 복식을 정하는 등 태평성치를 진작시켰다. 관을 폐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제후왕이 도성에 출입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 뭐 그런 말인가 보네요. 관을 폐지한다는 게 뭐 검문 절차를 없앤다, 그런 말인가 봅니다.
외척과 종실 가운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추어내어 견책하고 그를 족적에서 삭제하였다. 족적이라는 것은 호적 같은 거. 이때 많은 외척들이 여루가 되어 있었는데 여루들은 대부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모두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겠지. 중앙에 있고 싶었겠지. 그래서 비방하는 소리가 나날이 두태우에게 들려왔다. 태우는 황로의 말을 좋아했는데, 황로라는 건 이제 황제하고 노자의 말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한나라 초기에 유행했던 학설이죠. 황로학이라 그러지. 위기, 무한, 조관, 광장, 왕장 등은 육아의 학수를 높이고 도가의 말을 깎아내렸으므로 이 때문에 두태우는 더욱 위기 등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건원 2년에 어사대부 조관이 동궁이라는 거는 그 장락궁인데 이제 두태우가 거처하는 곳이다. 동궁에 정무 보고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자고 황제에게 청원하였다. 두태우는 크게 빡쳐서 곧 조관, 왕장 등을 내쫓았다. 그리고 승상과 태위를 해임하고 백지 후 허창을 승상으로 삼고 무강 후 장정책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위기 후와 무한우는 이로써 후의 신분을 가진 채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무한우가 비록 잠깐만요. 무한우가 비록 직책은 맡지 못하고 있었지만 왕태우와의 연구를 하여 총애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정사에 관해서 말한 것이 많이 채택되어 성과를 보니 천하의 권세와 이익을 쫓는 선비들과 관리들은 모두 위기 후를 떠나 무한우에게 들어갔다. 무한우는 날로 방자에 적었다. 건원 6년에 두태우가 붕어했다. 승상 허창과 어사대부 장정책은 두태우의 상례를 잘 처리하지 못하였다 하여 해임되었다. 그리고는 무한우 전분을 승상으로 삼고 대산홍, 한왕국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천하의 선비와 궁국의 제후들은 더더욱 무한우에게 모여들었다. 무한우는 키가 작고 못생겼으며 매우 거만하였다. 또 혼자 생각하기를 제후들과 왕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주상이 막 즉위하여 아직 나이가 어리니 전분이 외척으로서 경사의 승상이 된 이상 그들을 매섭게 깎아내려 예로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천하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이르러 승상 전분이 오만해지고 있네. 그죠? 승상 전분이 입주하여 정무를 아랠 때에는 앉아서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황제가 다 들어주었다. 사람을 추천하는 데에도 때로는 집에 머물러 있는 자를 세워서 단숨에 2000석의 신분에 이르게 하기도 하여 실권이 황제로부터 그에게로 옮겨갔다. 이에 황제가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는 경제인가요? 그대는 관리 임명이 끝났는가? 아직 남았는가? 나도 관리를 임명하고 싶은데. 한 번은 승상이 집을 늘리려고 고공의 땅을 청하자 황제가 화를 내며 그대는 어째서 숫제, 무기고를 가져가지 않는가?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뭔가 질책하는 얘기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왜 이게. 자, 아무튼 이후로 아씨 왜 이러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후로 어딨노? 어디 있을까? 이후로 그는 약간 행동을 삼가게 되었다. 또 일찍이 손님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벌였는데 그의 형 갑푸는 남쪽을 향하고 앉게하고 자신은 동쪽을 향하고 앉았다. 그는 한나라의 승상은 존귀한 자리이니 형이라고 하여 사사로이 굽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동쪽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상석이 앉는다 그런 말입니다. 무한우는 이로부터 더욱 교만하여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데 귀족저택 중에서 으뜸가게 만들었다. 밭이나 임야는 아주 비옥하고 군현에서 기물을 사들여오는 행렬이 길에 서로 이어졌다. 전당에는 종과 북을 버려두고 곡전을 세워두었으며 뒷채에는 부녀가 100명을 헤아릴 정도였다. 곡전이라는 거는 고대 국왕이 은사를 초빙할 때 사용하는 의장용구인데 전분이 이걸 썼다는 거는 의전에 안 맞게 썼다. 그러니까 지가 하면 안 되는 걸 했다 그런 말입니다. 되게 오만했다 그런 말이죠. 제후들이 진상금과 옥, 개와 발 그리고 완호물 등은 술을 헤아릴 수 없었다. 완호물이라는 거는 이제 골동품이나 예술품을 의미한대요. 위기후는 두태우라는 의지처를 잊고 나자 더욱 황제와 소원해져서 쓰이지 않았다. 세력이 없어지자 여러 빈객들도 차츰 멀어지며 그를 대하는 것이 태만하고 방자해졌다. 오로지 관장군만이 홀로 옛 정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위기후는 매일 침묵한 채 뜻을 얻지 못하면서 단지 관장군만을 후하게 대화했다. 다스파티님 오셨네요. 관장군 관부는 영음 사람이다. 관부의 아버지 장맹은 일찍이 영음 후 관영의 가신이었는데 관영은 그거잖아. 그 번역 등관열전에 나왔던 그 관영 아닌가? 유방의 장군이었죠.
관영의 총애를 받아 관영이 그를 추천하여 이천석의 신분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관시성을 따서 관맹이 되었다. 오하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의무 관하가 장군이 되어 태위의 휘하에 속하게 되었는데 관맹을 교위를 삼을 것을 청하였다. 관부는 1000명을 이끌고 아버지와 동행하였다. 관맹은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태위가 그를 기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영의무가 강하게 추천하였던 것이므로 그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싸움이 나면 항상 적의 견고한 곳을 공격하다가 마침내 오나라 군대 속에서 죽게 되었다. 당시의 군법에는 부자가 함께 종군하여 한 사람이 전사하면 유해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부는 유해를 따라 돌아가려 하지 않고 분연히 말하였다. 원컨대 오나라의 왕이든 장군이든 목을 얻어 아버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때 관부는 갑옷을 입고 창을 쥐고는 구영 중에 자기와 친하면서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장사 수십 명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영체의 문을 나설 때 감히 앞으로 나서는 자가 없었다. 단지 두 사람과 관부를 따라온 하인 십수명만이 말을 달려 오나라 군영 속으로 달려들었다. 오나라 장군의 깃발 아래 이르러서 수십 명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혔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다시 말을 달려 돌아왔는데 한나라 영체에 돌아왔을 때는 그 하인들은 모두 죽고 단지 다른 한 명의 장사만 더불어 돌아왔을 뿐이다. 관부 자신도 몸에 10여 군데 큰 상처를 입었는데 마침 만금의 가치가 나는 좋은 약이 있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관부는 상처가 조금 치유되자 다시 장군에게 청혼하여 말했다. 저는 이제 오나라 영체의 정황을 더욱 잘 알게 되었으니 청컨대 다시 가게 해주십시오. 장군은 그가 담력과 의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부를 잃게 될까 두려워 곧 태위에게 이를 말하였다. 이에 태위가 굳이 그를 말려 중지시켰다. 오나라가 패하고 나자 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천하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영의무가 그를 황제에게 추천하여 황제는 그를 중랑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몇 달 동안에 범법행위로 물러났다. 이후로 장안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장안의 여러 공들 중에 그를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효경제 때에는 대나라의 승상 자리에 올랐다. 효경제가 붕어하고 지금의 황제가 맞추게 했을 때 지금의 황제라는 거는 무제군요. 황제는 회양이 천하의 요통지로서 강대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양이라는 거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하남군 동부 요쪽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근처 어딜까요? 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밝을 양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 양이라는 게 지명에 쓰일 때는 강의 북쪽을 의미해요. 이게 회수니까 회수의 북쪽이니까 아마 회양이 이쪽일 겁니다. 한양이라는 것도 이제 한수의 북쪽이잖아요. 한강의 북쪽.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건원 원년에 관부는 조정에 들어가 태복이 되었다. 건원 2년에 그는 장락위 두보가 아까 건원이라는 게 무제였대요. 너구나. 내가 아까 경제가 아닌가 그랬는데 무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원 2년에 그는 장락위위 두보와 술을 마셨는데 대우하는 예절에 좀비가 온당하지 못하여 관부는 술에 취하자 두보를 때려버렸다. 두보는 두태우와 형제간이었다. 황제는 태우가 관부를 징벌할까 두려워서 그는 그를 연나라 승상으로 옮기게 하였다. 몇 년 뒤에 다시 범법 혐의로 관직에서 물러나 장안의 집에 머물렀다. 반란은 뭐 끊임없이 일나지. 관부는 주벽이 있었으나 술버릇이 있었으나 사람됨이 강직하여 면전에서 기분을 맞춰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귀척을 좋아하여. 귀척이라는 거는 여기서 귀여운 척이 아니고요, 귀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표하려 하지 않았고 반드시 그들을 업신여겼다. 그보다 신분이 낮은 선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빈천할수록 특히 더 공경하여 평등하게 대화했다. 빽빽이 들어찬 군중 속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추천하여 그를 드러내었으니 선비들도 또한 이로 인해서 그를 칭송하였다. 관부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협기를 좋아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꼭 실천하였다. 무릇 구와 더불어 교회하는 자는 호걸이나 도적의 두목이 아닌 자가 없었다. 집안에는 수천만 금을 쌓아두었으며 식객이 매일 수십 명에서 100여 명을 헤아렸다. 저수지와 밭이며 농장이 많았는데 그의 종족과 빈객들이 권세를 확장하고 이익을 독점하며 영천에서 세도를 부렸기 때문에 영천의 아이들은 그를 이렇게 노래하였다. 영수가 맑으면 관시는 편안하네. 영수가 어리면 관시는 멸족당하리라. 이게 영천 지방은 어디냐면은 영천 아마 이 근처 어딜 거예요. 이 근처 어딜 거고, 영수가 맑으면 관시는 편안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수라는 건 이제 광 이름인데요. 그 근처 이름인데 영천에서 괜히 새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이 새끼 좆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노래가 유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관부가 비록 재산은 많았지만 집에 머물면서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경상, 시중 빈객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경상이라는 거는 재상, 시중은 이제 그 일반 벼슬아치 같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 빈객들이 차츰 줄어들었다. 말 그대로 시중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 위기후도 세력을 잃은 뒤에는 관부를 의지처로 삼아 평생 그를 사모하다가 뒤에 가서 그를 버리는 자들을 배척하고자 했다. 관부 역시 위기후에 의지하나 여론화 종실과 왕래하여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끌고 존중하며 그 교회하는 것이 마치 부자지간과도 같았다. 서로 의기투합하여 매우 기뻐하며 실증내지 않았고 서로 늦게 서로를 알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길 정도였다. 한 번은 관부가 거상중이라는 건 상중에 그 승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승상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중류와 더불어 위기후를 방문하고 싶은데 마침 중류가 상복을 입고 있다. 중류라는 거는 그 관부의 자랍니다. 관부. 관부가 말하였다. 장군께서 영광스럽게도 위기후의 집에 행차해 주려 하시니 부가 어찌 감히 거상중임을 핑계 삼겠습니까? 원컨대 제가 위기후에게 연회 준비를 하도록 알리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내일 아침에 와주십시오. 무한우가 이를 허락하였다. 관부는 무한우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기후에 상세하게 말하였다. 잠깐만요. 위기후와 그 부인은 술과 고기를 많이 사고 밤에 청소를 하여 새벽 무렵까지 접대 준비를 마쳤다. 날이 밝아오자 사람을 시켜 영접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오도록 승상은 오지 않았다. 위기후가 관부에게 말하였다. 승상이 어찌 까먹었단 말이냐. 아, 그래요? 이거 내가 다른 거 뭐 켜놔서 그런 거 아닐까? 자, 아무튼 위기후가 관부에게 말하였다. 승상이 어찌 이것을 까먹었단 말이냐. 관부는 기분이 상하여 말하였다. 부가 상복을 입고서도 청하였는데 승상은 마땅히 왔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님을 맡기 힘든 처지인데도 어쨌든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왔냐,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이 수레를 타고 자신이 승상을 맞으러 왔다. 승상은 단지 농담삼아 승낙하였던 것으로 딱히 갈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관부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도 승상은 아직 자리에 누워있었다. 이에 관부가 들어와서 승상을 보고는 말하였다. 장군께서 어제 영광스럽게도 위기후를 방문하시겠다고 허락하셨으므로 위기후 부부는 술과 금식을 갖춰놓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감히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은 놀라 사감에 말하였다. 내가 어제 취하여 중요화하였던 말을 잊어먹었습니다. 이에 수레를 타고 갔는데 또 가는 것도 느릿느릿하였으므로 관부는 더욱더 빡쳤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관부가 일어나 춤을 추고는 승상에게 권하였다. 승상이 일어나지 않자 관부는 앉은 자리에서 승상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다. 위기후는 이에 관부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 승상에게 사과하였다. 승상은 마침내 밤이 이슥하도록 술을 마셔 즐거움을 다하고서 돌아갔다. 승상이 한 번은 적복을 시켜 위기후에게 성남쪽 밭을 요구하였다. 위기후는 크게 원망하며 말하였다. 늙은 종이 비록 버림받았고 장군이 비록 귀한 신분이긴 하지만 설마 권세로서 탈취할 수야 있겠느냐,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관부가 이 말을 듣자 노하여 적복을 욕하였다. 적복은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사실을 속이고 스스로 승상에게 좋은 말로 거절하며 말하였다. 위기후는 곧 늙어서 곧 죽을 것입니다. 참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 잠시 기다립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한우는 위기후와 관부가 사실은 분노하여 밭을 내놓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역시 대노하여 말하였다. 위기의 아들이 일찍이 사람을 죽였을 때 분이 이를 살려주었다. 분이라는 게 이제 무한우죠. 자기죠, 자기. 분이 위기를 섬겨 할 수 없는 것이 없었다. 어찌 밭되기 몇 고랑을 아낀다는 말이냐. 또 관부는 무슨 참견인가. 내 다시는 그 밭을 요구하겠는가. 요구하나 보라. 무한우는 이로써 관부와 위기후를 크게 원망하였다. 이 열전은 그냥 외척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쭉 서서 이런 것 같네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왕광 4년 봄 승상이 황제에게 관부의 집이 영천에 있으면서 세도가 심하여 백성들이 그에게 고통받는다고 아뢰고 수사를 청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이거는 이제 황제는 무죄입니다. 이것은 승상의 왜 계속 황제라 그러냐면은 사마천은 무죄 당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묘호는 이걸 묘호라 그러나요? 아무튼 요 무죄라는 호는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마천은 자기 황제를 무죄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무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황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승상의 일인데 무슨 청원하는가. 그러나 관부 역시 승상의 비밀스러운 일을 파악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승상이 불법으로 이익을 구한 것이나 회남왕의 황금을 받고 더불어 어떤 말을 나눈 것 등이다. 그래서 양쪽의 빈객들이 중간에 조정하여 마침내 공방을 멈추고 화해하였다. 여름에 승상이 연나라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태호가 조서를 내려 여루와 종실을 불렀으므로 모두 가서 축하했다. 위기우는 관부를 방문하여 함께 가려고 하였다. 관부가 사절하며 말하였다. 부는 여러 차례 술로 실수하여 승상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승상은 지금 부하 틈이 있습니다. 위기우는 그 일은 이미 해결되었네 라고 말하며 억지로 동행하게 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무한우가 일어나서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좌중이 모두 자리에서 벗어나 엎드렸다. 그 뒤에 위기우가 축배를 들자 단지 친분이 있는 사람만 자리를 피할 뿐 나머지 반 정도는 좌석에 무릎을 붙이고 허리만 세우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예를 제대로 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겠죠. 이런 꼬라지를 보니 관부는 기분이 나빴다. 관부가 일어나 순서대로 술잔을 올렸는데 순서가 무한우에 이르렀다. 무한우는 무릎을 좌석에 붙인 채 윗몸을 세우며 말하였다. 잔을 가득 채우면 마실 수 없는데. 관부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다. 장군은 귀인이시니 넘치게 드셔야죠. 이때 무한우는 마시지 않았다. 차례로 술잔을 올려 순서가 임여후에게 이르렀다. 옛날에도 술잔 갖고 서로 기분 상하고 그런 거는 되게 많았나 보네요. 임여후는 한창 정불식과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다. 관부는 노기를 풀 수가 없어서 이에 임여후를 욕하였다. 평소에는 정불식이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비방하더니 오늘은 어른이 축배를 거는데도 계집애나 분받아 소곤소곤 귓속말을 한다는 말인가. 무한우가 관부에게 일러 말하였다. 정불식과 이광은 그 뭐죠? 그 뭐지? 흉노를 쳤던 장군이죠. 이광은 모두 동서 두궁전의 위위다. 지금 위위라는 거는 이제 군사를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장군을 욕보이고 있는데 중에는 어찌 이 장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가? 관부가 말하였다. 오늘 머리를 자르고 가슴에 구멍을 낸다 해도 정인이 인이하는 사람을 어찌 알겠는가? 이에 좌중은 일어나 측간에 가는 체 하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옛날에도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자리 뜨는 건 똑같네요. 위기우가 나가면서 관부에게 나오라고 손짓하였다. 무한우는 드디어 빡쳐서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관부를 교만하게 만든 죄이다. 곧 기병을 시켜 관부를 억류하게 하였다. 관부는 나가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적복이 일어나 그를 위해 사과하면서 관부의 목덜미를 누르며 사과하도록 시켰다. 관부는 더욱 화를 내며 사죄하지 않았다. 무한우는 곧 기병을 쥐하여 관부를 포박하여 전사에 가두게 하였다. 그리고 장사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종실을 부른 것은 조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관부가 조칙에 의해서 모인 좌중을 모욕하여 불경죄가 된다고 탄핵하여 거실에 붙잡아 두었다. 마침내 그의 이전 일까지 조사하고 관리를 보내 패를 나누어 관시 일족을 잡아들이게 하였는데 모두 기시의 죄에 해당되었다. 기시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죽이는 걸 그런 죄에 해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많은데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위기우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금을 풀어 빈객들에게 청원하게 했으나 능히 관부를 풀려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한우의 관리들이 모두 다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살피니 관시들은 모두 다 도망가 숨어버리고 관부는 잡혀 있었으므로 결국 무한우의 비밀스러운 일을 고발할 수가 없었다. 위기우는 잠깐만요. 위기우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애써 관부를 구하고자 했다. 그의 부인이 위기우에게 화나했다. 관장군은 승상께 죄를 짓고 태호의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우가 말하였다. 후의 신부는 나로 인해서 획득한 것이니 나로부터 그것을 잃어도 한이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황차 종국의 장차 그런 말인가? 장차 종국의 관중유를 홀로 죽게 하고 도영이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에 그 집에 숨어있다가
몰래 나가 상서장을 올렸다. 곧 불러들여가게 되어 관부가 취중에 한 일로서 조벌할 만한 일이 못됨을 상세하게 아뢰었다. 황제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위기후에게 음식을 하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동궁에 가서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해명하라. 위기후는 동궁에 가서 관부의 좋은 점을 크게 드러내고 그가 취해서 죄를 지은 것인데 승상이 무고하게 다른 일로서 그에게 죄를 씌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무한후 역시 관부가 저지른 횡포와 방자하였던 소행을 크게 비방한 다음 대형 무도하였다고 말하였다. 위기후가 생각해보니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 승상의 허물을 이야기하였다. 무한후가 말하였다. 천하가 다행히 안락하여 무사합니다. 부는 황제의 신복되는 자리를 얻었는데 좋아하는 것은 음악과 개와 말, 밭과 집입니다. 분이 아끼는 것은 광대와 솜씨 좋은 공장과 같은 무리입니다. 장인이죠. 이것은 위기와 관부 등이 밤낮으로 천하의 호걸일과 장사를 초청하여 더불어 일어나며 내심으로 조정을 비방하고 우러러 하늘을 살피지 않으면 땅을 굽어보거나 두궁궐을 흘겨보며, 두궁궐이라는 거는 이제 서궁하고 동궁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황후하고 그거죠. 태후하고 그 황제를 의미하죠. 장난 아니지. 당이 길지. 자, 흘겨보며 요행이 천하의 병고가 나서 큰 공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은 위기후 등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황제는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어사대부 한한국이 아뢰었다. 위기후가 말하기를 관부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죽게 되자 몸에 창을 지니고 예측할 수 없는 오나라 군영 속으로 달려들어가 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어 이름이 3군에서 드높았으니 이는 천하의 장사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술잔을 돌리다 다툰 것으로서 다른 허물을 끌어내어 처형할 만한 것은 못된다고 하였는데 이 위기후의 말은 옳습니다. 승상은 또한 관부는 도적들과 왕래하며 백성들을 침탈하고 집에서는 거만에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고 영천에서 세도를 부리며 종실을 능욕하고 황실의 교육 지친들을 치범하였다. 이는 소위 가지가 근본보다 크며 종아리가 넓적다리보다 커 부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승상의 말 또한 옳습니다. 오로지 영명하신 주상께서 그 것을 판결하실 일입니다. 그냥 이거는 한한국한테 물었는데 한한국이 다시 또 무제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 주작도위 그 밤은 위기후가 옳다고 하였다. 내사 정당신은 위기후가 옳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자신의 대답을 감히 견제하지 못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내사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평소에 여러 차례 위기후와 무한후의 장단점을 말하더니 어찌하여 오늘 조정의 변론에서는 마치 수레 끌채 아래에 망아지처럼 움츠러 들어있느냐. 나는 그대들과 같은 무리까지 목을 칠 것이다. 곧 조회를 마치고 일어나 들어가서 태후에게 음식을 올렸다. 태후 역시 이미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는데 그 사람이 상세하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태후는 화가 나서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이 나의 동생을 깔아뭉개니 가령 내가 죽고 나면 모두 어육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황제께서는 어찌 깎아놓은 돌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돌사람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나는데요. 하나는 황제가 자신의 주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남한테 계속 휘둘린다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산다 뭐 그런 말이네요. 주관이 없다 그런 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맥락상 이는 황제가 살아계셔도 주견이 없이 흔들리거늘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무리 중에 어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황제가 사과하며 말하였다. 모두 종실의 외척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것을 논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개의 옹리가 결정할 따름입니다. 이에 낭중령 석건이 황제를 위해서 사리를 달짜져 조사람 일을 아뢰었다. 무한후가 석건 이 사람 그거 아닌가? 이 사람 그 만석군의 아들 아닌가요? 아무튼 무한후는 조회가 파한 뒤 직어문을 나와서 어사대부 한한국을 불러 수레에 같이 타고 가면서 성내며 말하였다. 나는 장유와 함께 늙은 퇴물관료를 대속하였는데 어찌 주저하며 애매한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까? 장유라는 것은 한한국입니다. 한한국은 한참 뒤에 승상에게 말하였다. 승상은 어찌 자중하지 않습니까? 저들 위기후가 승상을 비방하면 승상께서는 관을 벗고 승상의 인근을 풀어 황상께 돌려드리며 신은 외척인 덕으로 요행이 승상직을 얻었습니다마는 진실로 그 적임이 못됩니다. 위기후의 말이 다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승상이 겸양하는 것을 칭찬하여 승상을 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후는 틀림없이 속으로 부끄러워 문을 닫아 걸고 혀를 깨물어 자살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남이 승상을 비방한다고
승상 또한 남을 비방하니 예컨대 장사치나 계집애들 말다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어찌 그리도 대세 이치를 모르십니까? 무한우는 사지하며 말하였다. 다툴 때는 마음이 급하여 이러한 큰 대책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좀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열전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중요도에 비해서 좀 많이 후하게 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집안 싸움이기도 하고 외척들 간의 다툼인데 일종의 이제 그냥 사이가 나빠져 사람들끼리 싸우는 얘기인데 그냥 이게 열전에 올라있다는 거는 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세하게 나와있는 건 아마 사마천 당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황제가 어사를 시켜 위기후가 관부에 대해서 한 말을 문서로 조사하게 하였는데 상당 부분 부합되지 않아 기만죄에 당하였으므로 위기후를 탄핵하여 도사공에 가두었다. 도사공이라는 거는 황족과 외척의 범법 사건이나 황제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의 심리를 맡는 사법기관이랍니다. 효경제 때 위기후는 일찍이 유조를 받았는데 유조라는 건 유서죠. 황제 유서죠. 유조에는 불편한 일이 있으면 편의대로 황제에게 보고하라 라고 되어 있었다. 위기후는 구금되고 관부는 죄가 멸족에 이르는 등 사태가 날로 다급해지는데 여러 공들 중에서 감히 황제에게 다시 밝혀 말해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위기후는 이에 조카를 시켜 황제에게 상서를 올려 유조에 관해서 말하게 하여 다시 불러들여가 아련할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였다. 상서가 황제에게 올라왔는데 상서의 문서를 조사해보니 선제 유조가 없었다. 조서는 단지 위기후의 집에만 보관하여 가승이 것을 봉인해 두고 있었다. 이에 위기후는 선제 유조를 위조하였다고 탄핵되었는데 그 죄는 기시에 해당하였다. 원광 5년 10월에 관부 및 그의 일족은 모두 처형당하였다. 술자리에서 싸운 것 때문에 처형당했어. 위기후는 한참 뒤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소식을 듣자 분노하여 중풍을 앓게 되었고 음식을 끊으며 죽으려고 하였다. 폭황제가 위기후를 죽일 뜻은 없었다는 죽일 뜻은 없다는 말도 들리곤 하였으므로 위기후는 다시 음식을 먹고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나쁘게 말하는 유언비어가 떠돌아 그것이 황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어 이로 인해서 12월 금음에 위성에서 참수되었다. 위성이라는 거는 성량입니다. 성량. 함양 쪽입니다. 장안 바로 옆이거나 그렇겠죠. 그의 봄에는 무한우가 병이 났는데 줄곧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고 소리치며 잘못하였다고 사죄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무당을 시켜 그를 보게 하니 미기후와 관부가 함께 그를 지키고 서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결국 무한우는 죽고 그의 아들 염이 자기를 계승하였다. 원삭 3년 무한우는 짧은 옷을 입고 입궁하였다. 이렇게 하여 불경죄에 걸렸다. 회남왕 안, 이거 유한입니다. 그 회남자죠. 회남왕 안의 모방을, 그러니까 회남자를 지은 사람이 회남왕 안입니다. 유한이죠. 회남왕 안이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죄가 다스려졌다. 이전에 회남왕이 입좌했을 때 무한우는 태위로서 회남왕을 영접하러 회상까지 가서 왕에게 말하였다. 황제께는 아직 태자가 없으신데 대왕께서 가장 현명하시고 또한 고제의 자손이십니다. 이런즉 황제께서 붕어하시면은 대왕이 즉위하지 않으면 누가 중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회남왕은 크게 기뻐하며 황금과 재물을 후하게 주었다. 황제는 위기후의 일때부터 무한우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다만 태우와의 연고 때문에 그냥 두고 있을 따름이었다. 회남왕이 무한우에게 황금을 준 일을 듣자 황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무한우가 살아있었다면 멸족당하였을 것이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위기후와 무한우는 모두 외척으로서 존귀하게 되었다. 관부는 한 번의 모험으로 이름을 드러내었다. 위기후가 등용된 것은 오화초의 반란 때문이며 무한우가 영달하게 된 것은 한무제가 막 즉위하여 왕태후가 섭정할 때였다. 그러나 위기후는 참으로 시운이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관부는 학식이 없고 겸손하지 못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화란을 빚었다. 무한우는 존귀한 신분을 등에 업고 권세를 좋아했으니 술자리에서 꾸짖는 것으로 저 두어진 사람을 모함하였다. 오 슬프도다. 분노를 옮겨 남의 기까지 이르게 하여 수명 또한 연정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옹호하지 않으니 마침내 나쁜 말을 듣게 되었다. 오 슬프도다. 재앙은 반드시 그 근원이 있는 이치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 태사공 그 사마천은 그렇게 평했습니다마는 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단 관부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이 열전에서 이제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무한우하고 위기후고, 위기후는 두영이고 무한우는 전분인데 두 사람 다 이제 외척의 신분으로서 이제 권세를 잡았고, 그리고 근데 또 외척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왕족이지만 능력이 되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어떤 지연 같은 걸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경우 같아요. 사마천은 이제 사마천 당대 일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있던 동안에 아마 일이 터졌을 거 아니야. 당대 일이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그 괜히 외척 같은 거 달고 깔짝깔짝거리다가 좆대지 말고 그냥 자중하시죠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의도는 난 잘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권107 위기 무한우 열전이었습니다. 다음 열전은 한정유 열전인데 한정유 열전은 되게 짧네요. 읽어볼까? 오늘 계속일래? 잠시만요 여러분. 영상 일단 종료하겠습니다.